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창군의 소식을 발빠르게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주간 평창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평창 속으로 빠져보시죠. 이번 코너는 한 주간의 평창군의 소식을 전하는 해피700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 구축 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는 강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개정 사업의 일환으로 150억 원을 들여 미탄면 청옥산 일대의 안내센터와 은하수 전망대, 야생화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업무 용역 관계자들과 평창군 산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에는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설계안이 공유됐으며 앞으로의 일정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3일 평창군청 대회실에서 평창관광문화재단 발기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평창관광문화재단 정관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평창군의 관광문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관광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재단 임원은 조례에 따라 평창군수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공모 절차에 따라 선임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 등 12명,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경영지원팀, 관광진흥팀, 문화사업팀, 지역축제팀 등 4팀으로 구성됩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관광문화재단이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창립총회 이후 주무관청 설립 허가 신청, 법인 설립 등기,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속사이리 마을회관에서 소각 산불 없는 우수마을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밭두렁과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입니다. 속사이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각 근절 서약과 산불을 막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2024년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감시 활동을 펼치며 녹색마을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으며 그 결과 올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창군은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속사이리 마을의 모범적인 사례가 평창군 산불 예방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군에서도 불법 소각 근절과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해 다양한 대책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관령 면사무소와 사회단체들이 추석 귀성객과 가을철 방문객 맞이를 위해 지난 5일 군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문화시민운동은 지난 1월과 6월 진행됐던 군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에 이어 추석을 맞이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습니다. 대관령면은 청결, 친절, 질서, 봉사를 주제로 우리마을 깨끗이 청소하기, 쓰레기 배출 일정 준수하기 등 군매너 홍보 활동과 함께 시가지 도로변과 인도교를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며 환경 정비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추석이 다가오는데 고향 친지들이 방문하실 텐데 그때 깨끗한 도시에 무더위를 지났으니까 깨끗한 도시에 예쁜 대관령을 만들려고 저희가 동참하였습니다. 새마을도 함께합니다. 신양문 대관령 면장은 이번 군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통해 추석 연휴 동안 대관령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이미지를 전달드리고 싶다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깔끔한 대관령면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6일 효성문화제의 첫날 전국 효성 100일장과 효석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이효석 문학선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1장과 사생대회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01장은 시와 산문 부문으로 구분되어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진행됐으며 사생대회는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온 101장과 사생대회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며 이효석 선생의 문학 세계를 기리며 예술적 감성을 발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 문화예술관은 대회와 함께 이효석 문학관, 효석 문학마을 등 이효석 선생의 문학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통해 축제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지난 31일 이태원 신흥시장에서 레드불 400 평창 대회 홍보를 위한 사전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9월 21일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과 국제기업 레드불과 함께 스키점프대를 역주행하는 급경사 러닝 챌린지 레드불 400 평창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대회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어필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31일에는 이태원 해방촌 신흥시장에서 두 번째 사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전 이벤트는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코치와 함께 남산의 오르막길을 뛰어오르는 어필 레이스 체험과 루프탑 파티 등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 취약 시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추석 명절을 포함한 9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으로 공직자 등의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로 직무 관련성과 금액 등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접수된 부패 행위는 조사 후 징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보건의료원은 박림보건지소에서 박림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에 찾아가는 통합건강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의료원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지소에서도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찾아가는 통합건강상담실에는 혈액검사, 혈압 측정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를 통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검사 결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내과 진료를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를 도울 예정입니다. 메밀의 고장 봉평에서는 매년 효성문화제를 개최합니다. 2024 평창 효성문화제가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문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메밀꽃 향기를 정혜진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가을이 오나 봅니다. 야외 활동하기 점점 좋아지는 날씨만큼 9월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지역 축제가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죠. 하얗게 아름다운 메밀꽃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축제. 2024 평창 효성문화제가 찾아왔습니다. 평창 효성문화제는 매년 가을 이맘때 평창군 봉평면에서 열립니다. 현대 단편소설 이효석 작가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이를 기념하는 문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행사인데요. 주민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생활을 약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라도 평창 효성문화제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22년째 그걸 지켜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존경심이 들어요. 2024 효성문화제가 대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가볼까요? 고고! 와,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봉평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문학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곳은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돔 공연장이었습니다. 뭘까 했더니 바로 셀럽들의 책 읽기 코너. 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작가죠. 이효석 작가의 작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등
유명 셀럽들과 직접 마주 앉아 대화하며 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자유롭게 원하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는 공간, 책버스. 다양한 게임도 진행되었고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요. 상상 이상으로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무대를 소개합니다. 메밀꽃밭인데요. 소금을 뿌려놓은 듯 새하얗고 마음이 뻥 뚫릴 정도로 광활한 이곳에 들어오니 저도 덩달아 신이 절로 나더라고요. 아, 이건 실물로 봐야 합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인증샷은 필수 코스죠. 메밀꽃밭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가족, 친구, 연인들과 걷기만 해도 좋고요. 하하호호 웃음꽃이 절로 피어납니다. 너무 예쁘고 진짜 소금밭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소금밭 같고 너무 이렇게 너무 잘 갖고 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예쁜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리 봐도 메밀꽃, 저리 봐도 메밀꽃. 사방이 눈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정취 가득 담은 풍경. 메밀꽃밭 옆에서 동물 친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당나귀 마차 체험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당나귀를 테마로 한 체험과 볼거리가 또 주목해볼 만한데요. 이렇게 당나귀와 한자리에 있으니 마치 소설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네요. 부모님 따라서 같이 이제 오게 되었고요. 첫 방문했는데 너무 즐거운 게 많고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요. 메밀꽃이 너무 워낙 이뻐서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라라, 저 멀리서부터 구수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여기가 주범이었군요. 평창 청년들이 직접 만든 인절미떡을 판매하고 직접 떡 매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오, 흥미로워 보여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절구가 무거워서 올바르게 내려치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 봉평 청년회는 매년마다 이 축제 현장에서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수익금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놀러 오셔서 저희 축제 때 즐기시고 찰떡 구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이색적인 부스가 정말 많아서 아무래도 제대로 다 즐기려면 이거 평창에서 1박 2일 해야겠는걸요? 화려한 10일간의 축제, 그 서막을 여는 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개막 선언과 함께 축사. 이 축사에는 가산 이효석 선생의 시 소설 낭독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축하 공연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난타, 만돌린과 기타 앙상블 등 멋진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개막식을 진행한 2024 효석 문화제. 자유롭게 꽃 구경도 할 수 있고 특별한 프로그램은 덤으로. 추석 연휴와 맞물려 진행하기도 하니까요.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 쌓으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5일까지 봉평으로 많이 찾아와 주세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에는 참나물이 제철인데요. 참나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 백내장 등 안구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산뜻한 참나물로 맛과 건강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